안녕하십니까. 트랙 2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할 PwC 이덕기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셔서 약간 긴장이 됩니다.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디지털 시대 유통 서비스 플랫폼의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실제로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결국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리테일은 사실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이라든가 온라인, 모바일들의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전형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죠. 실제로 여기 혹시 오프라인 쪽에서 기반을 둔 기업에서 오신 분 잠깐 좀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습니다. 사실 지금 발표드릴 내용은 오프라인의 시각에서 어떻게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다분히 그런 시각에서 지금 작성된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2016년 PwC 글로벌에서 조사한 고객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한 커스터머 마켓 오버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시장과 고객의 변화 사항에 대해서 리테일은 그럼 어떤 변화들을 추진해 왔는지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스터머 마켓 오버뷰입니다. 네, 첫 번째는 결국은 커스터머 포커스다라는 건데요. 고객은 C레벨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그 국내 CEO들을 만나 뵀는데 그분들 모두 커스터머 포커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리테일러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아마존의 CEO도 우리 비즈니스는 고객에게 최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또 그를 통해서 고객의 구매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커스터머 포커스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PwC가 서비스하고 있는 다양한 인더스트리가 있습니다. 그 인더스트리에서의 성장 어젠다에도 공통적으로 커스터머 포커스가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리테일이나 컨슈머 쪽에서는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 대부분의 어젠다들이 커스터머 포커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커스터머 포커스가 도대체 뭐냐?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건데요. 커스터머 포커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객 경험 가치에 집중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기업 관점에서 고객을 바라다 봤다면 이제는 고객 관점에서 경험 가치에 집중해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고객 경험 가치에 집중하자라고 했을 때 5가지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고객 경험을 정의하는 겁니다. 경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고객 경험 가치를 정의한다는 것은 우리 기업이 고객한테 어떠한 핵심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를 고민해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음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경험은 신선이겠죠. 그리고 안정성, 신뢰성 이런 경험들을 핵심 경험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자동차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시승 신청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구매라든가 이런 과정에서의 편의성 그리고 AS의 예약이라든가 정비 서비스를 받는 데서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고객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커스터머 이노베이션 측면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구매 당위성과 구매 경험을 차별화시켜보자라는 거고요. 구매 당위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행동경제학의 피플 IQ 관점에서 보면 피어 그룹의 이용 후기를 제공한다든가 그리고 추천 서비스를 한다든가 큐레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매 경험 죄송합니다. 구매 경험을 차별화한다는 것은 실제로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 단계에
정의하고 그 결정 단계별로 어떠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덕트와 콘텐츠, 서비스들을 설계하는 그런 과정. 네? 잘 안 들리세요? 예.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까먹었네요. 어디까지 했는지. 네.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프로덕트, 콘텐츠, 서비스 등을 설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디지털인데요. 사실 이러한 일들을 디지털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자. 다시 말해서 디지털 채널과 그리고 디지털 디바이스,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보자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고객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고객의 페르소나를 정의하고 그리고 고객의 페르소나와 아울러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 단계별로 어떤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객 경험을 진단해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고객 경험 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객 경험 관리는 원타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고객의 경험을 관리해야 커스터머 베이스를 넓힐 수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조사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그 카테고리별로 온라인에서 정보 탐색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와 또 그 반대의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중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관여 카테고리들입니다. 이 카테고리들은 온라인에서 주로 정보를 탐색하고 하지만 실제 구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더라. 또 이 책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또 온라인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더라.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채널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해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장표를 끄집어냈고요. 또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바일은 구매 전환을 지원하고 판매 채널로서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요즘의 디지털 세대들은 옴니쇼퍼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도 모바일을 통해서 쿠폰이나 프로모션 정보를 탐색하고 가격도 비교하고 상품 정보도 탐색하고 상품 서비스나 리뷰도 보고 이러한 옴니쇼퍼적인 다양한 특성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디지털 세대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모바일을 통한 쇼핑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의 잠재 고객인 디지털 세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모바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채널이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다른 특성은 요즘의 고객들은 본인에게 맞는 그런 오퍼를 제공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퍼를 던지는 것도 잘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서치의 시대였다면 이제 고객들은 매치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는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구매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미디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 구매 의사결정 시 78%의 고객이 소셜미디어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또 64%의 고객이 본인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소셜미디어에 연결이 돼서 신뢰의 가치를 경험하고 있다. 신뢰와 가치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셜미디어는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그리고 중요한 그런 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기업의 광고나 미디어 전략에 있어서 매스미디어 대비 소셜미디어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러한 시장과 고객의 상황들을 이해를 하시고 다음 세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리테일은 어떠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실제 전통적인 오프라인 리테일 업체가 어떠한 변화들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르고 있는가를 정리해본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성장 시장에서는 표준화를 통한 신속한 확장 그리고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변화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구매나 판매, 배송의 업무 표준화 아니면 SRD, 즉 스페이스 레인지 디스플레이 약자입니다. SRD의 표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을 촉진하는 그리고 뒷받침하는 그런 변화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고요. 성숙 시장에서는 가격이라든가 구매 혜택을 통한 경쟁의 그런 변화를 겪어서 진행을 해왔고 지금 현재는 디지털 리테일링을 통한 가치 소비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고객 경험 관리라든가 온라인 모바일 판매 채널의 확대라든가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한다든가 또 플랫폼 구현 기반에서 옴니채널 서비스라든가 오토 서비스 그다음에 VR이라든가 AR을 통한 디지털 스토어 이런 것들의 그 추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쪽으로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실제로 옴니채널 지향의 온라인 기업들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그런 사례. 예를 들면 그 아마존의 오프라인 서점이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오프라인 기업이 온라인 강화. 아마존에이션, 아마존 따라하기도 요즘도 한참 유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오프라인 기업이 그럼 오프라인에서의 고객 경험을 강화하는 것들 또 없을까? 이런 부분도 역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잡트비던에 의한 또 에코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도 역시 하나의 변화 동인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채널 이용 트렌드에 따라서 아시고 계신 용어지만 쇼루머니, 역쇼루머니, 모루머니 이런 그런 용어들이 이미 12년도에 구글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쇼루머다, 역쇼루머다, 모루머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은 온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어떤 그 구매 당시의 상황, 컨텍스트와 그리고 제품, 그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구매 성향에 따라서 채널을 이용하는 그런 옴니 소프트웨어의 성향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를 바꿔서 얘기하면 결국은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냐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의 구매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그 리테일은 디지털 리테일링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리테일링은 이 리테일링과 피지컬 리테일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굳이 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이 리테일링이건 피지컬 리테일링은 결과적으로 각자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디지털의 요소들을 다양한 요소들을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예를 들어서 피지컬 리테일링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적 한계는 뭔가요? 때 되면 점포 열어야 되고 때 되면 점포 닫아야 되고 시간의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 공간적 한계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해야 되는 이런 공간적 한계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리테일링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한계가 있을까요? 피지컬 리테일링에서 제공하는 즉시성 그리고 직접성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들을 고객에게 제공시켜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실까요? 자, 잘 아시는 아마존의 예측 배송 서비스예요. 한 번씩 다 보셨죠? 사실 이런 아마존의 예측 배송 서비스는 뭐를 위한 건가요? 이 리테일링이 즉시성, 다시 말해서 피지컬 리테일에서의 즉시성을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또 피지컬 리테일링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디지털 스토어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하나의 예로 그 피아트 자동차의 사례이긴 하지만 피아트의 라이브 스토어입니다. 이 라이브 스토어는 온라인을 통해서 고객이 접속을 하면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이 방문해서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서비스를 받는 것과 같은 경험을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에 대한 전문가가 마이크와 이어폰이 있는 헤드기어 그리고 카메라가 달린 걸 쓰고 직접 관심이 있는 차량을 지목을 해서 설명해 주세요 했을 때 그걸 쭉 설명하면서 1인칭 시점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객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매장에 가서 설명을 듣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받게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약 45만 명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65%의 고객이 시승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고객이 차량의 시승 신청을 하면 구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성과를 거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의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많이 알려진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타이카니 야마츠타의 서점입니다. 이 서점은 그 NPS 즉 고객의 경험 가치를 제한하기 위한 멀티 패키징 샵의 형태를 통해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통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이지만 서점에서 또 여행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자전거도 팔고 음반도 팔고 다양한 그런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연관 구매를 지원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어떻게 구현하는 게 좋을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아마존, 우버 이러한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물어보고 제가 대답하고 예. 썰렁한 리액션입니다. 예. 공통점은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이다. 당연하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커넥티드 밸류, 즉 연결의 가치를 비즈니스에 잘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연결의 가치라는 게 과연 그럼 비즈니스적으로 뭐냐?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와 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와 이걸 소비하는 컨슈머를 잘 연결해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와 셀러와 바이어가 잘 연결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연결의 가치를 결과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기반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 10년 4월에 그 HBR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발표된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요인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규모가 일정 수준에 있는 제품으로 출발하라 라는 그 성공 요인의 첫 번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작되려면 일단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반은 고객 기반입니다. 그래서 고객 규모가 일정 수준에 있을 때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디지털 플랫폼의 관점에서 조금 해석을 해보면 고객에 대한 자산화 그리고 고객 경험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고객이 어느 정도의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객들이 우리 프로덕트나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충성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고객 경험을 찾아내고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에 초점을 맞춘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은 뭘로 하죠? 제품으로 합니다. 제품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가 플랫폼에서 공유되고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고객 접점 채널을 확대하는 온라인
뭐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 접점 채널의 확대가 그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및 활성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O2O라든가 옴니채널 서비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새로운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이나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면 신속하게 전환을 추진하라. 이건 뭐냐면은 실제로 플랫폼의 실체는 뭐예요? 채널입니다. 온라인이건 모바일이건 오프라인이건 그 채널인데요. 그 채널로 고객을 유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거죠. 유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결국은 기존 고객부터 유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오프 통합을 통한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거, 그리고 고객 경험 관리를 하는 거, 구매 전환율을 증대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이 세 번째 성공 요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적 모방을 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실행에 옮겨라. 이런 부분인데요. 결국은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해라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덕트와 서비스나 콘텐츠에 대해서 차별화된 요소를 찾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RM, 즉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해서 커스터머 기반을 계속적으로 넓혀가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9가지가 결과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액티비티가 될 거고요. 과제들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들 디지털의 요소를 도입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거냐. 그러면 그게 결국은 디지털 플랫폼의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 고민을 하는 데서 4가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즉 디지털 고객을 어떻게 세분화하고 그들의 니즈를 읽어낼 거냐. 이는 고객의 페르소나를 정의하고 고객이 기대하는 경험의 가치를 찾아내고, 그리고 고객이 구매 허들은 어디에서 발생되는지를 보고, 또 페인 포인트는 뭔지를 찾아내는 이런 과정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커스터머 전입니다. 그럼 플랫폼에서 커스터머 전이,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게 커스터머 저니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자, 커스터머 저니는 쉽게 얘기하면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구매 의사 결정 단계별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까? 어떠한 상품을 우선적으로 보이게 하고 노출시키는 것이 좋을까? 어떠한 콘텐츠를 제공해서 경험을 새롭게 일으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행 관점인데요. 실행 관점에서 플랫폼이 그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채널과 R&R의 아키텍처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플랫폼의 목적성을 분명히 해야 그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채널의 R&R이 정해집니다. 이게 서야 결국은 플랫폼의 아키텍처가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관점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운영 조직과 R&R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구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운영입니다. 운영은 2가지입니다. 운영의 원칙을 정확하게 수립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운영 조직을 잘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PwC의 그 디지털 플랫폼 구현 프로세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들 중에 다시 다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언더스탠딩 커스터머부터 커스터머 저니를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이 저니 하에서 고객 경험을 일으키기 위한 임플리멘테이션 디지털 인터랙션을 설계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운영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플랫폼의 전략과 그리고 설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첫 번째가 페르소나를 정의하는 과정이고요. 둘째가 커스터머 저니 프레임워크 하에서 실제 고객 관찰을 통해서 고객의 경험을 찾아내고 허들과 페인 포인트를 찾아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단계를 갖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단계에서는 결국은 프로덕트와 서비스와 콘텐츠를 어떻게 제공할 건지에 대한 전략과 그리고 대안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안들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중요성과 수행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와이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이제 구축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축 단계에 넘어갔을 때 인터랙션을 디자인할 거고요. 프로토타이핑하고 비주얼 디자인하고 실제 코딩을 통한 그런 구축을 진행을 하겠죠. 개발을. 그리고 서비스 어그리먼트를 정의하는 그런 단계까지를 거쳐서 구축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운영 단계에 들어가죠. 그래서 운영을 위해서 운영 원칙 그리고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영의 원칙을 정의하고요. 조직 구성에 있어서는 이제 조직의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조직에 리퀘어먼트 되는 요구되는 어떤 역량이라든가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것이 완료가 된 다음에 그에 따라서 R&R이라든가 잡 디스크리션이 이제 세워지고 그거에 따라서 조직이 구성되고 롤아웃 플랜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의 구성 예시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디지털 플랫폼은 실제로 커스터머 터치포인트, 즉 접점과 그리고 관련 시스템에 연계돼서 구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요 주황색 요것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의 모습인데요. 실제로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단계에서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영역과 그리고 과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현 단계의 과제 말씀드린 것처럼 온오프 채널을 진단하고 어떻게 믹스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고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고요. 구현 단계에서. 그리고 채널의 R&R과 최적화를 위한 아키텍처 설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셋째는 이제 고객 경험 관리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기대하는 경험, 우리가 제공하는 경험, 그리고 그 경험과 경험 사이의 갭을 측정하고 이걸 어떻게 메이크업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리드 앤 컨버전 매니지먼트인데요. 즉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플랫폼상에서 어떤 고객의 잠재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구매 전환을 어떻게 잘 시킬 건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소나들을 잘 정의하고 각각의 페르소나들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채널과 정의된 커스터머 저니 단계의 매핑을 통해서 디지털 전략이 수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이 단계별로 어떤 차별화된 컨셉과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에 대한 그런 서비스 도출 단계가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현 단계까지가 끝난 거고요. 그러니까 구현돼서 운영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고객 분석이라든가 퍼스널라이즈드 오퍼라든가 그다음에 고객 자산을 위한 멤버십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 거 되게 많죠. 그죠? 사실 디지털 플랫폼 하나 운영하는데 뭐 이렇게 할 게 많냐. 사실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만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했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미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고요. 일본의 유니클로의 디지털 플랫폼의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유니클로의 디지털 플랫폼의 아키텍처예요. 아키텍처를 보시고 계신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소리가 나죠? 커스터머 저니가 이렇게 쭉 있고요. 대면 채널 같은 경우에 대면 채널은 결국은 유니클로 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프라인 매장이고 이 대면 채널은 커스터머 저니의 전 단계를 다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커버를 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채널로서 매출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채널로서의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온라인 커머스를 베이스로 해서 기업 정보라든가 브랜드를 알리는 어떤 홍보적인 기능, 그리고 팬사이트라고 불리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회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그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그 플랫폼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니클로는 실제로 모바일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지 단계하고 정보 탐색 단계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모바일은
이쪽 구매 단계와 이용 서비스 단계를 커버해 주기 위해서 모바일 전용 커머스라든가 회원 서비스라든가 구매 이력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바일 고객을 매장으로 몰아주기 위한 그런 매장과의 연계 서비스도 제공해주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유니클로는 커머스 기반으로 한 옴니채널 플랫폼을 구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플랫폼의 목적성은 커머스를 지원하기 위한 채널의 연계 그리고 고객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명확해졌나요 이제? 네. 그리고 외부 활용 채널로서 이 페이스북이나 라인,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지 단계 그리고 정보 탐색 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유니클로의 통합 플랫폼의 비전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결국은 유니클로는 옷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옷이라는 게 결국은 가치가 될 거고요. 옷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이러한 가치를 플랫폼을 통해서 전달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고객을 케어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성공 요인, 분명한 성공 요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매장 통합형 온리채널 전략을 수립을 했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거를 실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서비스가 실제로 실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니클로는 이런 시사점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실제로 매장의 물리적인 한계를 보완하는,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피지컬 리테일링의 그 한계성이 공간 그리고 시간적인 한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의 물리적인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는 거죠. UT 시리즈라고 하는 어떤 그 특정 시점에서 기간 한정 해가지고 파는 그런 그 콜라보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끝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계속 롱테일 상품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 온라인 독자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그 특별 상품 같은 경우들을 제작을 해서 특성 초대형 매장이라든가 대형 매장 이런 일부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도 역시 그런 그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들이 신속한 고객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러한 신속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의점과 제휴를 통해서 실제로 옴니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역은 또 이길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브랜드 인지라든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니클럭이라든가 컬렌더 서비스 또 모바일 슈팅 게임, 게이미피케이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슈팅 게임도 진행을 하고 있고 레시피 같은 걸 제공합니다. 그래서 요리사 콜라보를 통해서 레시피를 제공하고 요리사가 입고 나오는 옷이 유니클로 옷인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유니클로 제품을 홍보하는 이런 효과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감이 오셨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한 6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결국은 지금 보시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존의 플라이 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인 실제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셀러의 참여가 증대가 되고 그렇다면 결국은 고객들은 선택의 폭이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고객이 좋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갖게 되고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게 해준다면 결국은 플랫폼이 활성화될 거고요. 이런 선순환 과정이 돌겠죠. 이런 선순환 과정은 결과적으로 규모의 경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만들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가격 경쟁력이 결국은 다시 좋은 프라이스 이미지로 형성이 되고 이것이 다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로 되돌아오는
이런 시너지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리테일러의 비즈니스 플랫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존이 굉장히 이거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존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세션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뭐 아마존처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고민을 해달라. 그리고 그게 디지털의 요소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업이 아마존의 플라이 힐처럼 이러한 선순환의 과정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